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학교폭력 처분과 절차입니다. 연예계에서도 학교폭력 의혹이 연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일이라 사실 확인도 쉽지 않은데요. 당장은 폭로글의 진위 확인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 갈등을 그때그때 풀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제도를 정비하는 게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학교폭력 발생 후 절차와 처분입니다. 자, 학교폭력은 미성년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의 공포의 대상인데요. 어쩌다가 우리 학교가 이렇게 부모에게 무서운 공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다녀야 될 공간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 절차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임세라 변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임세라 변호사님입니다. 네, 변호사님도 학교 다니실 때 학교폭력 또는 뭐 학폭위 이런 내용들을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직접 사건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요. 제가 다닐 당시에는 그냥 뭐 신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위원회가 개시되고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사실은 학교 다니는 동안은 못 봤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이거 학폭 다 갔을 것 같은데 이런 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제 학폭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자,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 더 글로리의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학교폭력 관련돼서 우리가 다룰 내용,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최근 넷플릭스에서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네네. 며칠 전에는 프로그램 유키즈에서 유명 여행 유튜버인 곽튜브가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대중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네. 저도 이분의 여행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네네. 너무 상상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는 총 31,240건에 달하던 건수가 2021년에는 44,444건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폭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폭력 절차의 대상이 되는 폭력이 어떤 것인지, 어떤 곳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지, 가해자들이 받게 되는 처분과 변호사의 조력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고데기, 이 뜨거운 고데기 이용해서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많은,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네.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분, 이것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1항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는 서면 사과, 제2호에는 피해 학생 등에 대한 보복 금지, 제3호에는 학교에서의 봉사, 여기에는 이제 화단 정리, 교구 정리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예. 제4호에는 사회봉사, 제5호에는 특별교육 이수, 그리고 또는 심리치료. 네. 여기서 특별교육은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돼서 네네. 이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예. 네, 6호로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이 있습니다. 네네. 퇴학 처분은 최후의 조치이고 가장 강력한 처분인데요. 예. 이제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없거나 아니면 뭐 가해 학생을 선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로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호에서 3호를 제외하고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제7호 학급 교체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또 제4호, 5호, 6호, 8호의 경우에는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졸업 2년 이후에 삭제되지만 제9호인 강제 퇴학 처분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영원히 기록이 남게 됩니다. 네네.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그 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의 일환으로 심의위원회가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나왔던 그 박연진이라는 캐릭터, 그 같이 있었던 그 나쁜 애들 어떤 처분 예상하십니까? 네. 뭐 당연히 퇴학 처분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판단할 때는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의 정도,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네.
드라마에서 박연진 무리는 고데기로 화상을 입힌 것 이외에도 강제추행 등 뭐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네네. 이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들 모두 최고점을 받을 텐데요. 예. 뭐 이 정도의 수준에 해당한다면 퇴학 처분은 당연히 받게 됩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겠는데요. 예. 고데기로 화상을 입게 한 행위는 형법상 뭐 특수상해나 중상해에 해당할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극중에서 뭐 문도문의 집에 침입하거나 네. 강제추행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예. 이러한 행위는 특수강제추행, 뭐 치상, 뭐 주거침입 예. 이러한 죄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심각한 형태로 형사사건화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내가 연관이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학교 폭력 발생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하면 학교폭력 신고센터가 통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학교장과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 경우에 이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게 됩니다. 예. 이후에는 전담기구나 뭐 소속 교원이 사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네. 전담기구 구성권자는 학교의 장이고요. 예. 구성원으로는 교사와 학부모 등이 속하게 됩니다. 예. 이 기구에서 관련 학생을 면담하고 주변 학생들을 조사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지 심의합니다. 네네. 이제 경미한 사안으로 볼 경우에는 뭐 이러한 경우에는 뭐 자체 해결을 하게 되고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예. 그런 요건으로는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네. 그리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예.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네. 뭐 이렇게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더라도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네. 이러한 그 처분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심의위원회는 관련 부처 공무원, 학부모, 판사, 검사, 변호사, 뭐 경찰 공무원, 의사, 청소년 보호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 훨씬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관할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이 됩니다. 네. 심의는 대면이 원칙이긴 하나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이 이제 뭐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나 화상의 심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네.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면 조치권자인 교육장이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게 됩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학교 폭력 발생한 후에 이제 발생되는 절차, 처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변호사님께 네. 법적 조언을 좀 정리해서 청취자분들께 팁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형사, 민사, 행정 부분 모두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일반인들이 법적인 쟁점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다가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네네.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전담기구가 조성되는 단계인 그 사안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관련 학생 간의 합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예. 이제 뭐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데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는 그 처분을 다투는 절차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에 비해서 조치가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행정조치인 학교폭력 처분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따라서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 뭐 교사, 학교 범인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민사 절차는 형사 절차와 달라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임세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